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공수다 26번째. 성공 경험을 철저히 분석해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한문 구절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진광 한문에 나오는 이제 구절인데 요 화예요. 화여 복은 동문이다. 화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문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문. 그 다음에 리여 해 동성이다. 이익이란 얘기고 이건 손해란 얘기예요. 이익과 손해는 동성이다. 같은 성에 있다 이거예요. 같은 곳에 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이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한테는 이게 뭐예요? 기회. 우산장수한테는 이게 복이죠. 네, 복.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자, 소금장수한테는 화가 되죠. 이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비가 누구한테는 복이 되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뭐 화가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 자체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지만 이 비와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한문 구절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네. 근데 누구는 왜 크게 성공을 하고 누구는 왜 크게 실패를 하냐 이거예요.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왜 실패하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있죠. 분명히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고. 네. 차이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요? 좀 보기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이거야. 그거를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거야. 성공 쪽에 있냐 실패 쪽에 있냐 이것도 냉정하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 쪽에 있다면은 뭐요? 그냥 그걸로 쭉 가면 돼요. 만약에 실패 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뭔가 좀 신비일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실패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성공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좀 위험해. 폭삭 망할 수 있어. 오늘. 대부분 폭삭 망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분명히 실패로 향하고 있는데 남들은 대충 알아. 근데 본인은 이거 성공의 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폭삭 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자, 요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야. 성공의 어떤 규칙, 성공 규칙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 두 번째 강의를 보면 거기 성공 규칙이, 성공의 법칙이 나와요. 성공 법칙. 어떻게 나오냐. 소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소원.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그 다음에 공공선. 요거는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자, 소원과 능력과 공공선 이 세 가지 꼭 외우고 계시는 게 좋다 이거야. 일단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능력. 능력이 없으면 성공 못하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뭘 하다가 성공을 했어. 물론 그 성공이 작은 성공이어도 충분해요. 굳이 처음부터 크게 성공할 필요 없어. 작게 성공해도 충분하다 이거야. 자, 시작은 뭐요? 미약하였으되 끝은 뭐요? 창대. 이렇게만 되면 돼. 시작부터 뭐야? 창대하기를 꿈꾸면 어떻게 된다? 위험해. 시작은 미약한 게 좋아요. 일단은 처음에 작은 성공을 해보는 게 중요해. 철저하게 나의 힘으로. 작은 성공. 자, 그 작은 성공 경험을 어떻게 해야 돼? 흘려버리면 안 돼. 보통 보면은 자기가 한 작은 성공을 좀 우습게 생각해.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저기에 강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미용실 같은 것도 그래요. 머리도 잘 깎고 손님 응대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잘 하면 되는데 딴 걸 해.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놔두고 딴 걸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일단 이 성공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성공 경험. 성공 경험이 없으면 안 돼. 성공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이거는 크게 뭔 일을 벌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공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크게 일을 벌이지 말라 이거야. 왜 그래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게 능력이 안 되는데 일을 크게 벌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망하는 거야. 그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갖출 때까지는 작게 해야 돼. 망해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일을 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근데 처음부터 크게 해야 큰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전 재산 처음부터 밀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 위험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나 사업이나 인생이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소액으로 해야 돼, 소액으로. 장사든 사업이든 간에 작게 시작해야 돼. 작게 해서 내가 이걸 망해도 내가 인생 사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 다시 혹은 내가 투자를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봉원. 이봉원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이분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다 지금은 짬뽕집으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잘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만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현재 이분이 계속 꿋꿋하게 계속 시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처음 시작은 소액으로 해라 이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망했을 때 그 손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라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공 경험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해. 성공 경험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건 클 필요가 없어.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 경험을 일단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공 경험을 가볍게 보면 안 돼. 완전히 씹어 먹어야 돼. 그 성공 경험을. 예를 들어 조그만 분식집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그러면 그 성공 요인을 내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분석을 해야 돼. 자리가 좋았는지, 메뉴가 좋았는지, 식당 조업을 어떤 사람을 썼는지, 내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거기에 무슨 마음으로 임했는지 이런 모든 요인들을 내가 다 분석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성공 모델을 확정을 지어야 돼요.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 철저하게. 여기 이 분석 과정에서 뭐라도 하나 누락이 되면 위험해. 왜? 잘못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성공 모델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 모델을 확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 경험으로부터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만의 성공 모델이야. 이건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 나만의 성공 모델을 확정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요한 성공 요인을 내가 누락시키고 성공 모델을 확정 지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그 모델을 배포했을 때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확실하다.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이 성공 모델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무한 반복을 해야 돼. 다른 데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밥집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 성공 모델을 분석을 해가지고 똑같이 뭐야. 다른 데도 또 분점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늘려. 계속 늘어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위험 요인 어떻게 리스크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시도할 때보다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에서 내가 계속 어떻게 돼?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공하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점포를 늘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쉬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게 성공 규칙. 요게 뭐냐? 성공 규칙이다 이거야. 이 외에는 없다고 보면 돼. 성공하는 방법이. 크게 성공하려면 이거밖에 없어.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자연계 보편 규칙이야. 보편적인 법칙이야 이게. 이게 사업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이런 그 규칙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규칙이 아니에요. 자연계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사실은. 자, 우리 인체에 보면은 눈 있고 코 있고 머리 있고 몸통 있고 팔 있고 다 다르죠. 요게 이제 우리가 몸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거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모습이 갖추어졌어요? 이게 유전자, 내가 가지고 있는 DNA가 무한 복제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갖추어진 거야. 이게 뭐야? 규칙이라고. DNA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공 경험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성공 모델을 확정짓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성공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성공 DNA야 이게. 내가 성공 DNA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장사는 또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걸 무한반복하게 되면 뭐야? 마치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추듯이 거대한 하나의 사업체, 어떤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카오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DNA 구조, 조그만 어떤 모델이 무한 반복해가지고 어떤 거대한 모습을 갖추는 거,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경우, 소나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소나무 가지 하나 딱 잘라서 놓고 보면 뭐야? 그게 다시? 그것도 작은 소나무야. 그 안에 또 작은 가지 또 딱 잘라서 놓고 보면 뭐야? 또 작은 소나무라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작은 어떤 그 단위가 무한히 반복이 돼가지고 거대한 큰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 요거는 이제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성공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연계, 우주의 보편 법칙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 보편 법칙에 어떻게 합당해야 돼. 네, 합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성공 법칙에 뭐라고 했어요? 소원. 소원, 능력, 공공선. 이렇게 했죠? 이 공공선 영역이 뭐냐 하면 이게 법이에요, 법. 공공선 영역이 법이라고. 법은 인간 세계의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우주의 법칙도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합당한 법칙에 맞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우주의 법칙에. 자, 요거를 다른 관점에서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수백억짜리의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수백억, 수천억짜리의. 이 마라톤
선수들 있죠? 마라톤 선수들 뛰는 걸 유심히 보라고. 어떻게 뛰나. 마라톤 한 2시간 가까이 뛰죠? 요즘은 뭐 한 2시간 정도 뛰는 것 같은데, 인류 선수들 같은 경우에. 2시간 동안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게 뛰어요? 같은 일이. 똑같은 자세로 뛴다고, 똑같은 자세. 똑같은 자세로 꾸준히 뛰어요. 이렇게 뛰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그걸 어려워. 할 수가 없어. 어렵다고. 그래서 똑같은 자세로 꾸준히 뛰어야 돼. 그게 이거예요. 그 똑같은 자세, 하나의 자세가 뭐야? 성공 모델이야. 내가 뛰는 어떤 모델, 기본적인 어떤 모듈이라고 보시죠. 모듈. 네. 뛰는 DNA란 말이야. 그거를 무한 반복해가지고 2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코스를 완주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뛰는데 실력이 없는 선수들이나 좀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어떻게 뛰어? 아마추어 그런데 뛰다가 쉬었다가 내지는 뛰다가 어떻게 돼요? 자세가 자꾸 흐트러져. 이렇게도 뛰었다가 저렇게 뛰었다가 자세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흩어진다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돼?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뛰는 자기만의 모델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라고. 그 마라톤도 난 마라톤은 뭐 뛸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데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라톤 역시도 내가 뛰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돼. 자세.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라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라톤에서도 똑같이 이런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성공 규칙 어떻게 하면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떤 실무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추상적이지 않은 좀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좀 말씀드려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하시는 일에 적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